안녕 얘들아, 준쌤이야.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 중1 마지막 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화이팅하고, 알았지?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됐지만 마지막 단원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좌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 직선에 있는 좌표만 할 건데 평면 좌표를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거기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제 정비례에 관한 그래프, 정비례가 무엇인가 거기에 그래프, 반비례, 그다음에 반비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거를 우리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 습득을 해서 앞으로 너네가 쭉 나갈 거니까 잘 해보자. 우선 여태까지 우리는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만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해왔어서 다뤄왔었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렇게밖에 그 수직선 위에 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수 A가 점 P의 좌표일 때 기호로 PA,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를 이제 P라고 하면은 이거는 PA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왔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가 2다,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이거를 두 개를 놓고 하는 거야, 두 개를.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제 그 가로 쪽 방면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놓는 거야. 세로로 놔서 이제 세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인 거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요 두 개, 여태까지 요것만 했는데 요거를 그냥 내비두고 하나는 이제 세로 위아래로 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우선 이거 읽어보자. 평면 위에 두 수직선이 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이 이건데 이게 이제 얘인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아예 여기서 딱 얘기를 해줄게. 그 중요해 얘들아. 좌표 평면을 그리게 되면 이제 두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가운데 만나는 게 점 O야.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고 그리게 될 때는 너네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제 가로를 하고 가로의 수직선을 x라고 해. 그리고 세로의 수직선을 y라고 하는 거지. 이제 여기가 수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너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항상 어떠한 그래프를 그려줄 때 이제 습관화를 시켜. 너네가 앞으로 대학교 가서까지도 이게 많이 나올 건데, 가로를 그리고 x, 세로를 그리고 y, 그다음에 요 중간에 그 원점, 만나는 점 원점, 요거를 꼭 표시를 해주길 바래.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좀 까다로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x를 안 적었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한 감점 요인이 돼. 근데 감점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습관을 제대로 해서 이 평면 좌표를 그릴 때 x축이냐 y축이냐 원점이냐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 당연하게 가로로 했으니까요 x입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만약에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그런 것도 배워. 뒤집어지게 되면 이 세로가 x축이 되고 가로가 y축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 얘기지만, 그래서 너네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는 x축, y축, 그다음에 원점, 그다음에 화살표. 어떤 책에서는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하라고 하기도 해. 왜냐면 이게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파지티브한 거로 무한대, 네게티브, 음으로 무한대가 나가긴 하는데 요거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 선생님들 봤을 때. 그래서 화살표 X, 화살표 Y, 그다음에 원점은 너네가 꼭 해줘야 돼. 이거 무조건 습관화 해야 돼. 만약에 우리 내 시험에서도 이걸 안 하면은 감점 될 수도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가로 수직선은 X축, 세로 수직선은 Y축, 그다음에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이제 좌표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 다 그 데피니션이야. 정의.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이거를 원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이걸 다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처음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비둘게.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근데 점의 좌표는 뭐냐? 이제 순서쌍이 있어. 근데 순서쌍은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쌍인 거야. 우선 다 읽어볼게.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내려 이 수선과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각각 a, b일 때 순서쌍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하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 쉽게 얘기해 줄게. 기호로 P, A, B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점 P의 y좌표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로만 있을 때는 A면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x축으로 3을 왔어. 그럼 x가 3일 땐 여기인데 이제는 y축까지 해서 수직 이제 위에 위아래 세로도 이제 같이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y축으로도 뭐 4를 갖다고 쳐봐. 그러면 미안 4를 갖다고 쳐봐. 4를 갖다고 치면 이제는 여기 이제만 있는 점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봤을 때 x로도 3유닛을 왔지만 위로도 4유닛을 갖다는 뜻이거든. 그럼 점이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번 와서 여기 선상에 있다는 뜻이고 위로 4번 올라가서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점이 이런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좌표 평면에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거를 3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만약에 A라고 해봐. 여기서 나타낸 대로 이게 A고 4가 B라고 하게 되면 A를 이게 점 P라고 하면은 점 P의 x좌표가 이제 A인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P는 이제 A하고 B인데 내가 아까 3이라고 4라고 해줬으니까 점 P는 3, 3. 그러니까 P는 어디냐? x축으로 3 온 거.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플러스 3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이 온 거고 위로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P, 3, 4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3은 x좌표, 이제 4는 y좌표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하고 이제 기본적인 그 좌표,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이해가 되게 쉬울 거야. 선생님이 다 적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면은 참고할 게 있어. 이제 그러면은 점의 좌표를 한번 알아보자. 그 좌표 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그 좌표 축은 지금 요거하고 이제 x하고 y축이잖아. 요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우선 중요한 게 원점. 원점은 x축하고 y축하고 둘 다 위에 있는 거야. 그치? 요 x축을 봐도 여기 있고 y축을 봐도 여기 있고. 그래서 원점의 좌표는 얘는 둘 다 안 같지. 그러니까 0, 0인 거야. 오른쪽 그러니까 가로로도 움직임이 없고 세로로도 움직임이 없어서 원점은 0, 0인 거야. 그지? 그다음에 x축 위에 그러니까 x축 위에 만약에 점이 있어. 점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이거는 지금 만약에 얘를 보자. 얘를 보면 3하고 0이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지. 그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위아래는 없잖아. 위아래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x축 위에 점이 있으면은 요 x는 그 x 좌표에 있는 거를 넣으면 되지만 y는 항상 0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y에 있는 점은 어떨까? y축에 있는 거는 y축에 있는 거는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이게 3이라고 치면은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x축으로는 안 움직였잖아. 0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하고 3이 될 것이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x축은 아직도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y축에 있는 점은 y는 y좌표를 쓰면 되는 거고 x는 항상 0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 x축에 있는 거, y축에 있는 거. 하지만은 x축에 있는 거는 y가 0, y축에 있는 거는 x 값은 0.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길 바래. 다음 이제 사분면도 되게 중요한 거야. 사분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할게.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쭉 했고 그렸고 y축을 그렸어. y축, x축 적어주고 이제 원점을 그려. 이건 잊지 마. 무조건 잊지 마.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여기 있는 점들은 x쪽 이제 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x는 플러스일 거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y도 원점을 통해서는 위쪽에 왔으니까 y도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4분이니까 여기를 그리고 이제 1, 4분면이라고 불러. 1, 4분면 부르는데 1, 4분면은 x, y 둘 다 플러스야.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을 시작해갖고 1, 2, 3, 4 이제 1, 4분면, 제 2, 4분면, 제 3, 4분면, 제 4, 4분면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러면 제 2, 4분면의 그 특징은 어떨까? 보면 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 점이 여기 있으면 x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그지? 그지? 그럴 것이고 y는 y 좌표는 얘도 플러스였잖아. 그리고 위아래로 갔을 때는 원점이 여기니까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아직도 플러스 있을 거야. 그러니까 x 좌표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y 좌표는 플러스 2, 4분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3, 4분면은 x도 이쪽으로 해서 쪽 이제 네게티브 쪽에 있네. 그다음에 y도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이거 중요하고 4, 4분면은 이제 x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파지티브고 y는 밑에 있으니까 네게티브. 그래서 파지티브, 네게티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1, 2, 3, 4 이렇게 나가. 1, 2, 3, 4, 1, 2, 3, 4고 거기에 대한 그 x 좌표, y 좌표의 그 부호는 1, 4분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요거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길 바래. 이 사진 보면서 잘 하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좌표축 위의 점. 좌표축 위의 점은 뭐냐? 여기 이제 x하고 x축, y축이 있었지. 여기 원점이고. 요럴 때 여기 축에 있는 거, x축 혹은 y축.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라면은 여기는 4하고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은 여기는 0하고 마이너스 5가 될 것이지. 원점은 0하고 0. 이거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 있는 거는 1, 4분면하고 4, 4분면이니까 이거 요 선에 있으니까 1인가요? 여기도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속하지가 않은 거야. 원점도 가운데 있잖아. 1, 2, 3, 4 다 속해? 아니야. 이건 속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좌표축 위에 x축 혹은 y축 혹은 원점에 있는 점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가 않고 그냥 그 선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대칭인 거, 대칭점의 좌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준점을 2.1로 해보자. 2.1. 그 뜻은 뭐냐면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x축 해주고 y축 해주고 x, y 해주고 원점 써주고 다 적혀 있지. x축, y축. 이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이제 복잡하니까 이건 지울게. 그래서 x축, y축이 있는 거고 점 2.1이 여기 있어. 2하고 1. 그 뜻은 오른쪽으로 두 개 왔다는 거고 한 유닛 위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2.1이 여기 있는데 x축의 대칭인 점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x축이 요거잖아. 그래서 x축의 대칭인 점은 뭐냐면 x 얘를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를 이렇게 딱 접었어. 대칭을 해버리는 거야. 그 뜻은 뭐냐면 여기가 같은 걸로 그대로 딱 접은 거야. 이렇게 삐뚤어 접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접은 거야. x축에서. 그러면은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될까? x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x는 2야. 근데 y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좌표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요 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의 대칭이가. 그렇다면 y축의 대칭은 뭘까? y축은 요거 지우고 하자. 점이 여기 있지? y축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접었으면 이건 다른 데 달려볼게. 요거는 똑같이 되겠지. 똑같이 되고 점이 요로 오겠지. 그럼 요거는 어떤 좌표가 변했을까? y 좌표는 변하지 않았겠지.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접었으니까 그대로 여기 남아있잖아. 1로. 그래서 1은 변하지 않았고 x가 파지티브에서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점의 대칭인 점. 원점의 대칭점은 뭐냐면 요거를 우선 이렇게 설명해 줄게. 여기 아까는 x축 y축이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 보이는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여기가 45도야.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점이 여기 있잖아. 이거에 대해 이렇게 접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은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구나. 혹은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접었거나 이렇게 두 번 접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되면 얘는 x도 네게티브로 갔고 그다음에 y 좌표도 네게티브로 갔지. 그래서 2하고 1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로 변해서 요 길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념은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개념이고 너네가 외울 때는 여기 잘 나와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면 y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면 x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면 둘 다 바뀌어. 다시 한번. 대칭을 했을 때는 다 이제 x로 했을 때는 y가 바뀌고 y로 했을 때는 x가 바뀌고 원점을 했을 때는 둘 다 바뀌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x로 했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y만 바뀌어. 그지? x는 안 바뀌고 y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는 y는 안 바뀌고 x만 바뀌어. 그러니까 반대로 y축은 x 바뀌고 x축은 y 바뀌고 원점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x, y 둘 다 바뀌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대칭인 점은 문제에 나왔을 때도 분명히 이제 포인트 점을 하나 알려 줄 것이고 x 축에 대해서 바뀐 거 좌표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y 좌표만 해서 바꾸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은 너네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프는 이제 변수 이제 그 정의를 또 한번 해보자. 변수 x, y와 같이 변하는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그러니까 그 변수는 x하고 y야. 그러니까 변수가 x하고 y가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x, y의 순서쌍이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모두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뭐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이제 처음 접하지만 얼핏 보긴 했을 거야.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고 뭐 직선인 그래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요 선들 그러니까 점들이 있는 거거든. 이 관계가 이제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계가 쭉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이제 x가 요걸 때 y, x가 요걸 때 y 일일이 대입을 다 해보면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쉽게 연결을 하는 게 이제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얘로 바로 넘어서 가보자. 그러면 예지가 3살일 때 동생이 1살이었대.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든 거야. 그 서로 관계가 있는 변수야. 그래서 예지를 x 나이, 그다음에 동생의 나이를 y라고 했을 때 이제 3살일 때 1살이었잖아, 그렇지? 예지 동생. 그러면 1년 후가 지나면 다 플러스 1씩 해주면 당연한 거지. 그래서 4살일 때 2살, 5살일 때 3살, 6, 4, 7, 3, 8, 6.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낼 건데 예지를 x의 변수로 놓고 동생을 y의 변수로 놓고 순서쌍 x, y 요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1살일 때 예지가 3살일 때부터 쭉 나타나게 되면 3일, 4이, 5, 3, 6, 4 이렇게 쭉 나가지. 만약에 더 쓰게 되면 9, 2살씩이니까 9, 7, 10 하고 8살, 11하고 9살 이렇게 나가게 됐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면 쭉 긋고 x 하고 이거는 예지 나이 쭉 하고 y 하고 이거는 동생으로 놓게 되면
또 약간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할게. 보면 이제 3, 1, 4, 2, 5, 3 요거를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예지가 하나, 둘, 세 살일 때 예지가 3살일 때 동생은 1살이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예지가 4살일 때는 동생은 2살이니까 여기 예지가 5살일 때는 예지는 3살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론 나이는 몇 살이고 예를 들어 2.5살 이렇게 되진 않지만 개월수로 어쨌든 시간으로 따져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2.5라고 정말로 2.5가 있으면은 저기 누구야 동생 같은 경우는 예지가 2.5면 동생은 0.5겠지, 그지? 2살씩 차이니까 0.5. 그래서 요 중간에도 어떻게 보면 다 채울 수 있는 점들이거든. 이거는 뭐 나이지만은 세월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 했지만 다 채울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예지와 예지 동생의 그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그래프야. 그러니까 x, y 순서쌍을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x의 값이 몇일 때 y의 값이 몇 해갖고 점을 찍고 연결을 하면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의 해석을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읽어보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변수의 변화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요것만 알아두면 지금 이렇게 굳이 막 여기서 중점을 두고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굳이 중점을 두고 싶지는 않은데 요것만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이 x의 값에 따라서 y 값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그 x 그러니까 여기 x가 증가를 했을 때 y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미안해.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음은 호재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 x와 집으로부터 호재 사이의 거리 y를 관계를 그린 거래. 그래서 시간은 어차피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 그지? 시간은 쭉 가는 건데 학교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학교를 가니까 이제 거리가 이렇게 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문제 같은 나 선생님 예지 좀 별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얘가 뭐 9시에 갔다가 4시에 끝났어. 그러면은 시간은 흘러서 아침 9시에 갔다가 4시에 끝났을 때는 여기 있는데 집에서부터는 거리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인 거, x하고 수평인 거면은 y 값이 변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얘는 계속 학교에 머물렀기 때문에 집하고의 거리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4시에 끝나서 집으로 왔어. 집으로 올 때는 이게 y 값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집으로 되돌아오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굳이 여기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우선은 이렇다는 거는 알아두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더 맞게끔 해보자. 예, 그래서 지금 개념 1을 다 마쳤습니다. 개념 1은 지금 그래프에서 가장 간단한 이제 좌표 평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거기에 대한 부호, 그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순서쌍을 해서 테이블에서 봐서 이제 그걸 배웠고 다음에 이제 이 개념 2에서는 비례냐 반비례냐 이걸 배울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다음 개념에 봐.